나는야 호모미디어쿠스. 노진호. 매체로 여는 아침. 오늘 신문의 톱뉴스는 경제 관련 기사네요. 참, 그거 알아요? 신문 기사는 크기와 위치에 따라 신문사에서 얼마나 그 뉴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려줍니다. 보통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량이 긴 것에서 짧은 것 순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하죠.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지도 고려해서 기사를 이와 같이 배치하는 것입니다. 물론 신문사가 배치한 대로 뉴스를 받아들일 필요도 모든 기사를 꼼꼼히 읽을 필요도 없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아침, 저 역시 빠르게 제목만 읽어보곤 합니다. 그래도 걱정 없습니다. 간편하게 스마트폰 하나면 어디서든 기사를 이어 읽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아침에 못다 읽은 뉴스를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고 무엇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지 곱씹어봅니다. 제 하루는 보통 이렇게 시작됩니다. 종이신문, 스마트폰 속 포털 뉴스로 채워지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는 신문 대신 텔레비전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스마트폰 속 포털 뉴스 대신 동영상을 볼지도 모르겠네요. 우리는 이렇게 정보를 전해주는 매개체와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매개체들을 통틀어 매체라고 부르죠. 매체가 무엇인지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볼까요? 우선 간단하게 매체를 그릇이라고 생각해 보기로 해요. 그럼 매체가 전하는 정보나 이야기는 음식이 되는 거죠.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담을 그릇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접하거나 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보를 전해받을 그릇, 바로 매체가 있어야 하죠. 사람에 따라 자주 이용하는 매체는 다를 겁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 할아버지는 신문과 텔레비전을, 청소년이나 어린이는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용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매체는 이미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왔고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매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체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일상을 가득 채운 매체. 사람들은 하루에 얼마나 매체를 접할까요? 우리나라 사람 만여 명을 대상으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7시간 23분 동안 매체를 접하고 있었어요. 하루 24시간 가운데 30% 이상을 매체와 함께하는 거죠. 이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잠을 자고 밥 먹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의 대부분을 매체와 함께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미국의 한 정보기술 전문 매체의 조사 결과 미국인들은 하루 평균 10시간 52분 동안 매체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매체를 접하는 시간이 매년 조금씩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지금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시간을 매체와 함께하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인류를 매체를 이용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호모 미디어쿠스라고 이르기도 합니다. 매체를 연구하는 학자인 로저 피들러에 따르면 새로운 매체가 탄생할 땐 그것이 독자적으로 짠 하고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해요. 옛 매체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탄생하고 한 단계 더 나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매체는 옛 매체의 주요 특성을 이어받아
점점 더 빠르고 편리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이처럼 매체는 생물처럼 진화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발전합니다. 그렇기에 매체 이용 시간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와 가장 가까운 매체는 무엇일까요? 곧장 스마트폰이 떠오르나요? 지금도 손 닿는 곳에 스마트폰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스마트폰과 같은 휴대전화는 매체 이용 시간 증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2011년 미국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하루 45분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4시간 12분으로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인터넷과 만난 휴대전화는 그야말로 블랙홀입니다. 온라인 대화, 전자우편, 텔레비전, 은행 업무, 게임, 쇼핑까지 모든 걸 손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휴대전화의 이름을 똑똑한 전화기라고 지었을까요? 인터넷 강국인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3%가 넘고 미국 등 선진국의 보급률도 80% 이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개발도상국의 스마트폰 보급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은 더 많아지고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 사이는 더욱더 가까워질 겁니다. 매체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금준경.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에는 오래된 매체인 편지부터 대중매체인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까지 모든 매체가 들어있어. 이러한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이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이용한 개인 방송과 같은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게 되었지.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는 대중매체와는 큰 차이점이 있어. 신문이나 방송은 시청자가 직접 제작에 참여하지 못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명확하게 나뉘므로 정보의 전달이 일방적이었지. 이와 달리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로는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전 세계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어. 평범한 할머니가 방송을 하는 주체가 되기도 하고 평범한 청년 한 사람의 말이 언론사의 보도보다 때로는 시청자들의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기도 해. 하지만 이러한 매체에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야.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할 수 있게 되면서 사람들이 만든 정보의 양은 이전보다 엄청나게 증가했어.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정보 중에는 제대로 검증받지 않은 나쁜 정보도 많아서 사회적으로 혼란이 일어나기도 해. 그렇다고 인터넷에 기반한 매체의 힘이 올바르지 않게만 쓰인다는 건 아니야. 특히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데 매우 효과적이지. 예를 들어볼까? 음료, 라면, 우유 등의 식품에 점자가 표기되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상품을 구매할 때 어떤 상품인지 소비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어서 불편함을 겪고 있었어. 이 일이 개인 인터넷 방송으로 알려지자 구독자들이 이 사연을 곳곳에 공유하면서 많은 이들이 기업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했지. 대중매체에서도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결국 점자 표기가 확대되는 결과를 낳았어. 새로운 매체와 대중매체가 합작해서 사람들이 잘 몰랐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개선했던 대표적인 사례이지. 따라서 매체의 발달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어. 다만 우리는 매체가 언제나 특정한 시선으로 세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었던 우리 반 체험학습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야. 이렇듯 하나의 사건을 두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한 사람의 생각만 듣고 상황을 완벽히 파악한다는 게 가능할까? 세상의 일을 전달하는 이의 관점에 따라 전하는 내용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으니 매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 여기서 말하는 이해의 개념은 단순히 매체가 전달하는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돼. 중요한 것은 내용 너머에 있는 의도를 읽어내는 일이야. 매체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은 아닌지, 매체가 말하지 않는 부분은 없는지 의심을 갖고 지켜봐야 해.